안녕하세요. 윙렛에 대해서 실험한 것들을 좀 검토해 주라 그래서 제가 그냥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 자, 윙렛의 역할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항공기가 이렇게 동체가 있고 이렇게 에어포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3차원 날개면 이 뒤쪽에 T-볼텍스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T-볼텍스. T-볼텍스가 생기면 이제 이게 뭐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이 저항이.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는 게 윙렛입니다. 그래서 저항 중에 유도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총 저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향상 저항하고, 향상 저항이라는 거는 점성 저항,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한 저항, 이런 저항들하고, 그 다음에 유도 저항. 유도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양력에 의해서. 좀 더 깊이 하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결과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저항 계수는 향상 저항이 있고 유도 저항이 있고, 그러면 윙렛은 뭐냐면 이 유도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향상 저항은 이렇게 점성하고 압력 분포에 의한 저항이고, 유도 저항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CDI라고 Induced Drag라고 해서 CD 이렇게 쓰고, 파이 우리 원주율에다가 에스펙트 레이쇼, 그 다음에 향상 계수, 그 다음에 분모의 양력 계수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E는 뭐냐면 이제 향상 계수라 그러는데요. 되게 그냥 값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에어컨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이제 실험에서 구하는 거고요. 되게 0.8에서 0.95 뭐 그 정도 값을 써요.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시오라는 거는 세장비예요. 세장비. 그러면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사각형이면은 A분의 B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분의 B 이렇게 하겠죠. A분의 B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형상이 이렇게 이런 형상이니까 우리 면적, 전체 면적분의 이 폭 B. 만약에 실험을 반쪽으로 했다면 이거 어차피 뭐 반쪽이니까 양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저항 계수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윙렛의 역할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윙렛이 없는 거 먼저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양력하고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력하고 저항을. 우리는 이제 저항을 줄이는 거니까 같은 양력을 받을 때 저항을 줄이는 거니까 우리 저항 계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윙렛의 종류에 따라서 부착된 형상에 대해서 양력하고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력하고 저항을 측정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변수가 되냐면, 우리 이제 그 함수 관계에서, 여기 함수 관계에서 뭐가 변수가 되냐면, 제일 먼저 속도를 그냥 속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차원수라 그래서 레이놀즈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놀즈 수, 그러면 점성계수, 이거는 점성계수고, 이거는 밀도고, 이거는 바람 부는 속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에어포일의 특성 길이는 뭐를 잡냐면 가운데 있는 이 길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 길이를 우리는 이제 C 그러는데, 코드랭스 C. 근데 이제 보통 레이놀즈 넘버 했을 때는 L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V, 그 다음에 밀도, 점성계수는 그냥 책에 있는 점성계수, 온도에 따라 틀리지는데 뭐 무시하고 똑같다고. 로인 경우도, 로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날 밀도 값을 찾아야 돼요. 그날 밀도 값을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는데, 그날의 밀도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등각 알파. 파등각은 뭐냐면 바람 방향에 대해서 이 각도, 여기 받는 각도,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알파 값이라는데, 여기 값 할 때는 디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디안으로 계산합니다. 라디안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제 CL 값이 양력 계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했어요. CL 값에서 레놀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또 커브 이렇게 틀리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종류 실험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동일 속도 하나에 대해서 여기 동영상을 띄워놨더니 여기 옆에 가리네요. 지워버리자 동영상을. 한번 시작할 때 하면 안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제 동일 속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동일 속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실험을 한 케이스를 했으면 한 케이스 동일한 조건으로 각 윙내에 대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양력계수뿐만 아니라 저항계수도 우리가 찾는 거는 저항계수 차이예요. 저항계수 차이. 그래서 저항계수는 받은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CD는 이렇게 그 형상저항 파트, 기본적으로 형상저항 파트는 거의 받은 거 어느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그 유도저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 근데 둘을 분리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이 유도저항이다. 이 받은 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형상저항과 거의 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윙넷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착했을 때 확실히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3차원 날개에 대한 양력과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력과 저항은 이제 그 측정 장치가 별도로 있는데 이제 로드셀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만들기가 무지 어렵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양력 계수와 저항 계수가 필요하다. 자, 측정하려면 이제 여기 항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바람 불마 아래쪽에 측정 장치 붙여서 수직으로 비행 방향이 바람 부는 방향이 그러면 이쪽으로 발생하는 게 양력이고 이 발생하는 게 저항이죠. 그러면 이제 양력과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원 계수를 일단 바꿔야 돼요. 우리는 속도 얼마 아까 레이놀스라는 걸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레이놀스가 차원이에요. 속도에 대한 레이놀스 점성 계수의 로 v 제곱의 날개 면적 s 3차원이니까 아까는 아까 그 코드랭스 L로 했네요. L이지 S가 아니고 L이다. L이 가운데 코드랭스 루트 코드랭스. 자, 근데 이제 양력 계수를 잡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양력 계수와 저항 계수를 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L이라고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합 2분의 1로 V제곱의 면적 S 할 때는 이제 이 면적 반쪽 면적이 2배 해야 되겠죠. CD도 이렇게 해서 CL, CD를 구한다. 그래서 CD를 비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구할 때는 밀도는 P 우리 이제 책에 있는 표준 밀도를 썼다고 로 RT 이렇게 로 RT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측정한 압력 그날 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스 상수라 해서 저기 인터넷에 찾으면 상태 방정식하고 어디 찾아보세요. 상태 방정식 그래갖고 방정식 그래갖고 SI 유닛에 대해서 SI 단위에서 하면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그날의 밀도를 거는 겁니다. 그날의 밀도. 만약에 이거를 못 걷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조건으로 나누니까 이전에 신경 못 써갖고 못 걷다 그러면 그날 온도를 측정을 안 했다면 온도를 측정하고 대기압을 측정 안 했다면 그냥 그 책에 있는 공기 밀도 값 쓰면 됩니다. 공기 밀도 값을 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기 3차원 양력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직접 측정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밀한 실험을 할 때 압력 분포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어느 단면에 홀을 이렇게 뚫었겠죠.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양립계수하고 저항계수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군데 뚫어서 각 단면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단면이면 여기에 받는 힘을 구해야 돼요. 힘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측정된 압력 값을 압력 계수로 바꿔준다. CP 그러면 아까 C라든지 밑에 동합 똑같이 해주고 그 측정된 압력 빼기 그 여기 대기압.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수치로 나온 게 지금 대기압이 빼진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기압 기준으로 해서 높이 얼마 차이 이렇게 됐으니까 대기압이 이미 뺀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에어포일의 홀 단위로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홀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압력이 어디를 미치냐면 이렇게 힘을 미치죠.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미치냐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미치고 삥 돌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수치 접근하는 겁니다. 수치 접근하는데 단면에서 수직으로 하는 거는 양력이고 이쪽 수평으로 하는 거는 저항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CP를 쪼르르 해주면 X값을 해주면 여기 상면, 하면 나눠주면 이 면적이 양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계산할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하겠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수치 접근할 때 수치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양력하고 저항을 계산해야 되겠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실험하고 있을 때는 이게 대문자 X라고 그러고 여기 가운데다 축을 잡았어요. 앞에다 잡아도 되고 어디 잡아도 되는데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 표시가 대문자 Y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받는 힘이 양력이고 이쪽으로 받는 힘이 저항이죠. 근데 이게 바둠각이라는 게 알파라는 게 계속 아까 그 하강할 때 상승할 때 순항할 때 막 하면 여기 기준이 막 틀려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기초 계산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 X 코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각 단면에 이때는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을 노멀 포스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을 액시얼 포스라 그래요. 액시얼 포스. 그러면 한 홀이 받는 힘 여기서 한 홀이 받는 힘은 뭐를 대표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홀에서 그러니까 한 홀이 받는 힘은 그 중간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 홀이 하나 있고 여기에 홀이 하나 있다면은 이 중간 값에서 이 면적에 받는 힘을 대표하죠. 그러면 이 거리를 S라고 되겠죠. 거리를 S. 이 홀이 받는 이 판이 받는 힘 면적을 대표하는 자리를 S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운데 코드 라인에 대해서 어떤 세타만큼 꺾어져 있겠죠. 그러면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압력 힘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만큼이 노멀 포스고 이만큼이 액실 포스죠. 그래서 해보면 압력에 의한 노멀 포스는 P에다가 그 점에서 홀에다가 이 거리 S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액실 포스는 사인 세타 근데 이게 S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이 길이 따지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러니까 P의 델 SX 그 다음에 액실 포스는 P의 델 SY 자,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이거는 소음대 X축입니다. 소음대 X축이. 여기 이제 소음대 X축에 따라서, 자, 홀의 위치의 X값이, 홀의 위치의 각 X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이 받는 압력은 여기 측정된 값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대표적인 값이 간격이 여기 델 SX라고 여기 이 간격으로 되는데 홀이 대표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대표하는 거죠. 여기서 자 이거를 이제 전부 계산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시됐는데요. 한 점이 PI고 i번째 홀이 PI 플러스 1이고 여기 델 XI면은 이 사이에서 받는 힘은 PI가 미치는 힘은 이만큼의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PI에다가 2분의 1에 이쪽 절반이
여러분들이 저기 F1 놓고 각 단면 X축 위치를 쭉 찾아갖고 이거를 다 합하면 돼요. 자, 상면의 합하고 그 다음에 하면의 합하고, 그러니까 상면은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누르니까 하면 갈 때는 마이너스 해줘야 돼. 하면이 플러스고 하면이 플러스고 상면치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그래야 힘이 위쪽으로 받는 힘이 되죠. 그러니까 내려서 다 합하면 안 되고 상면치 다 합해갖고 마이너스고 하면치 다 합해갖고 플러스고. 자, 같은 방법으로 엑셀 포스를 똑같이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엑셀 포스는 상당히 이게 여기 지금 이 간격이 지금 어렵잖아요. 여기서 홀을 잡고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 XY가 되는 거죠. 델 SY 또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각 홀의 X 위치만 필요한 게 아니라 Y 위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측정이 처음에 홀을 뜰 때나 거기에 측정이 제대로 돼 있으면 쉬운데 저건 어쨌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노멀 포스가 나오고 여기 소문, 그러니까 저기 기체 좌표 기준으로 노멀 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엑셀 포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양력과 저항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만큼 지금 이제 기체 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멀 포스 나오고 엑셀 포스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되는 걸 받음각 알파로 받으면 이렇게 이게 이제 비행 방향이 되겠죠. 비행 방향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 거죠. 환산할 때는 이제 좌표 변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노멀 포스에다 코사인 알파, A에다 사인 알파, 이렇게 플러스 A 코사인 알파. 이건 뭐 좌표축 변환 그냥 이렇게 노멀 포스니까 소문자 Y성분으로 뭐 코사인이고 엑셀 포스니까 반대방향으로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드래그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따지면 코사인의 노멀 포스의 사인 Y고 A의 코사인 알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3차원의 F가 아니고 우리가 한 단면에 대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표하는 게 이 단면에 대해서만, 단위 길이에 대해서만 대표를 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소문자로 CL이라고 써요. 아까 3차원일 때는 대문자로 썼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다시라 그러면 이렇게 다시 L 다시 CD 다시에서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가운데 코드 랭스니 기준은 그냥 뭐 가운데 코드 랭스 하면 돼요. 이쪽 이 길이 뭐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뭐 상대적인 값이니까. 그래서 코드 랭스에다가 사실은 이 길이야 되는구만요. 이 길이 가운데 이 길이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군데 홀을 뭐 몇 개 단면을 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 뭐 루트 치만 하는 게 더 편한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 한 단면만 했으니까 그 코드 링스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LCD 그림이 그려졌죠.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3차원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CL이 어떻게 변하고 CD가 어떻게 변하고, 자, 알파에 따라서 해서 윙넷이 있는 경우와 없는 거를 이 그림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뭐 CD가 확실히 줄어드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한 단면을 했어도 3차원에서 양력 저항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특성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험하면서 상승, 하강, 순항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는 상승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순항이고 이렇게 가면 하강인데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좀 전에 받음각 알파에 대해서 여기는 상승이고 이 값이면 여기는 순항이고 여기는 하강이
하강이. 근데 실제 비행기가 하강할 때는 뭐 에어포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때도 양력을 받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의 똑같은 상태예요. 이쪽에서 뜰 때나 내릴 때나.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여기는 기준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받음각을 몇 개 해서 그림을 그려야 이렇게 그림 그려지죠. 뭐 지금 세 가지 케이스 갖고 오면 이제 가운데 0이고, 뭐 받음각이 없을 때는 윙넷의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아까 양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DI가 그 파이 에스펙트 레이시오분의 2의 CL의 제곱이라 했잖아요. 근데 양력이 없다는 얘기, 받음각 0이라는 얘기는 CL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칭이 옆으로 이러겠죠.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한 거는 이거하고 세 군데를 측정했는데, 여기 가운데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게 엉뚱한 뭐 큰 값이 나와버렸다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CD 계산할 때도 여기 받음각이 0일 때 기준으로 이거 빼고 나머지 이거를 CD 유도 저항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값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 기준점을 빼고 기준점까지 받음각 0일 때의 CD 제로 값을 빼고 이 차가 CDI니까 이게 얼마나 줄어드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냐. 윙넷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 양쪽 뭐 여러 번 실험할 수 있으면 여기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 받음각 현하고 0일 때하고 최소한 여기 뭐 받음각 받는 쪽에 한 2개를 해야죠. 뭐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그 계산하는 방법을 뭐 숙제에서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측정하면 그 데이터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합에서 보면, 자, 일단은 압력 분포를 CP로 해서 CP 찾고 C 꼭 그렇죠. 아까 설명했듯이 데미지 X였죠. 데미지 X. 일단은 그 기체 좌표, 에어포일을 수평으로 이렇게 넣고 이런 좌표에서 CP 분포를 해서 그 윙넷이 없을 때 기준값 찾고 받음각에 따라서 그 표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몇 개 단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한 단면만 갖고도 측정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니에요. 무지 어려워요. 이게 이 윙넷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밀 실험이 필요한데, 저항계수가 뭐 10%, 2%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1%, 1%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차관 한두 번 해갖고 그냥 우리 낮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항공기 같은 거 달아놓으면 그냥 그거 하나 다는데 몇십억씩 하고 그래요. 몇십억씩 하는데 1년이면 기름값 다 빠진다 그래요. 기름값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걸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데 자관 상당히 이게 주제가 장밀하게 어떤 값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후퇴각 할 때는 90도, 45도 되는데, 후퇴각 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할 때는 90도란 얘기는 후퇴각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할 거예요. 90도란 얘기는 넓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45도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절반이. 그래서 후퇴각이 없을 때, 후퇴각이 0일 때, 그 다음에 45도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윙넷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는 이게 볼텍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니까 상면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면으로 보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유동이 이렇게 계속 밀려가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겠죠. 이런 식으로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이제 유동이 많이 미끄러우면 여기에 이제 박리가 생겨요. 박리, 세퍼레이션이. 그러면 양력 손실이 돼요. 양력 손실이 되니까 양력이 떨어져요. 근데 위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FV를 3차원 그림을 그릴 것도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막고 있으니까 덜 미끄러지겠죠. 덜이. 그러니까 위로 해야 되겠죠. 아래로 하면 이 박리 억제해 주는 효과가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 해서 이거를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개를 그런 관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야 돼요. 제 설명이 이해가 이게 상당히 윙넷 그 간단한 게 아니라서 그 유동이나 이런 것들이 실험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주제를 상당히 그 좋은 주제는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되지만 제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끝냈다 그랬는데 하나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기압을 측정해서 그 기압으로 몇 기압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환산할 때 우리 아까 CP의 노멀 성분이나 CP 값을 이렇게 한다 그랬죠. CP 값을 아마 2분의 1로 V제곱에 그 다음에 CP니까 P 마이너스 P 인피니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이 지금 이 값이에요. 이 값이. 이러면 되는데 단위를 뭐를 써야 되냐면 우리는 SI 단위를 쓰기 때문에 뉴턴 퍼 메타 제곱 해서 이것보다 파스칼이라 그래요. 파스칼 단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에 보니까 ATM하고 기압 단위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기압으로 표시됐으면 1기압이 얼마냐면 1기압이면 1000 우리 그날 그날 압력을 알면 좋은데 뭐 킬로그램 없으면 그냥 일반 대기 없으면 돼요. 1013 우리 이렇게 할 때 헥토 파스칼이라고 하잖아요. 헥토 파스칼. 헥토는 뭐냐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이 CP로 환산할 때 이 값을 곱해줘야 돼요. 1기압에 대해서는 기압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P 그 자체를 놓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저기 X축으로 기체축으로 대문자 X축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되면 여기에 이제 각 홀에 CP가 미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 홀에 CP가 미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홀하고 홀 간격에서 전부 적분하듯이 서메이션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Y축 방향으로 올라오면 여기 또 Y축 폭이 여기 측정했죠. 그 홀의 간격이 지금 이쪽 Y 단면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단면으로 보면 1번을 2번을 그럼 이게 절반 이렇게 나눠서 이쪽 방향에서는 1이 가니까 이게 플러스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각 홀에 대해서 그럼 이 간격을 이렇게 잘 측정을 이게 쉽지 않은데요. 저건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